안녕하십니까. 유니스티 유여림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자혁명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MSG, 감칠맛을 내는 MSG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MSG는 적어도 소금보다 안전한 물질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MSG는 즉 글루탐산 나트륨입니다. 글루탐산 나트륨의 주성분은 글루탐산입니다. MSG의 주성분은 글루탐산이라는 것입니다. 글루탐산은 다시마, 소고기, 버섯, 굴 등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으로 분자 구조가 같다는 말은 크게 보았을 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글루탐산은 다시마나 소고기 같은 음식보다 우리 뇌에 훨씬 많이 들어 있습니다. 글루탐산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데 뇌에 존재하는 자연 물질 중 가장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명적이진 않지만 개인의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글루탐산은 특히 어른보다 성장기 어린이의 뇌에 더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서 다량의 글루탐산이 있지만 이 글루탐산은 뇌에 막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글리아 안에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휴면 상태나 반수면 상태로 있다가 필요에 따라서 혹은 사고에 의해서 글루탐산이 분비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은 왜 이런 위험한 물질을 뇌에 잔뜩 보관하고 있을까요? 글루탐산은 뇌 발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뇌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글루탐산의 농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조절되면서 뇌의 신경 다발들을 연결합니다. 이러한 농도 변화는 정밀하게 프로그램된 스케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신경 다발이 연결되어야만 미성숙한 뇌가 발달합니다. 갓 태어났을 때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던 아이가 불완전한 청각, 시각, 운동신경 등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글루탐산이 없으면 뇌 발달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위험한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글루탐산을 잔뜩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시기에 너무 많은 글루탐산이 분비되거나 가당 글루탐산에 노출이 되면 뇌 신경을 연결하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우울증도 그 결과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은 가볍고 어떤 문제들은 심각합니다. 가벼운 문제들로는 집중력 장애, 학습 장애, 언어 발달 장애, 행동 발달 장애, 반항, 위험한 행동, 학교 생활 적응 장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심각한 문제로는 정신분열증, 강박장애, 중독, 폭력적 성향, 자살 충동, 불안증, 우울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글루탐산이 과다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식품 첨가물로서의 MSG, 자연물질, 천연물질, 합성, 인공, 발효 등 여부를 떠나서 글루탐산 자체의 역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학습장애 아동 중에는 뇌가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에 글루탐산 과다하게 노출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기는 언제일까요? 임신 후기, 그리고 생후 첫 2년간입니다. 그래서 임신부들은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하고 뇌가 급속도로 발달하는 영유아기에 MSG가 들어간 분유를 먹이기보다는 모유를 먹이는 게 바람직합니다. 음식을 통한 섭취 이후에 교통사고나 머리를 가격당하는 사고에 뇌에 충격이 가해지면
마이크로글리아 구익에 잘 담겨 있던 글루탐산이 쏟아져 나오기도 합니다. 외상에 의한 충격 외에도 수술, 감염, 백신, 지나친 스트레스 역시 글루탐산이 유출됩니다. 글루탐산이 지나치게 노출된 경우에는 아동이 학교에 들어가서 복잡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과잉 행동 장애 또는 집중력 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미국 FDA에서는 MSG를 GRAS, 즉 대체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식품으로 분류했습니다. MSG가 안전하다고 단정 짓는 게 아닙니다. GRAS에 분류되었다는 것은 안전이 보장되었다는 의미는 아니고 GRAS로 분류된 것 자체가 뭔가 애매하다는 뜻입니다. FDA가 사과나 딸기를 GRAS로 분류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GRAS에 등록된 물질들을 보면 대부분 발음이 어렵고 읽어도 뭔지 모르겠는 그런 화학 물질들입니다. 최근에 추가로 밝혀진 사실은 글루탐산이 신경계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뇌에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몸의 모든 조직과 장기에 영향을 끼칩니다. 피부, 각막, 눈, 췌장, 폐, 소화기관, 근육, 생식기, 신장, 방광은 물론 모든 면역체계에도 글루탐산 수용체가 발견됩니다. MSG를 과다 섭취하면 당뇨, 간염, 천식, 소화기 장애, 가민성 대장염, 불임, 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암세포에서 수많은 글루탐산 수용체가 발견됩니다. 암 환자들한테도 마음 놓고 MSG를 먹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MSG 글루탐산은 비만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만과 동시에 또 다른 건강 문제가 발생하는데 바로 대사증후군입니다. 노인들에게는 퇴행성 신경질환을 유발합니다. 나이가 들면 뇌에 잘 갇혀있던 글루탐산이 새어나와서 영유아기 때 신경다발을 연결했던 글루탐산이 노년에는 거꾸로 신경을 파괴합니다. 그 결과 뇌졸중, 뇌종양, 다발성 경화증 같은 자가면역 질환 및 치매, 파킨슨 같은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험실에서 다발성 경화증 증상을 보이는 쥐우 글루탐산 수용체를 차단했더니 다시 걷기 시작하고 척수 손상이 줄어드는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또한 뇌염이나 뇌수막염 같은 감염성 질환의 회복 경과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바로 음식이 답입니다. 글루탐산 섭취를 줄이는 음식을 기본으로 해야겠습니다. 꼭 식품 첨가물 MSG가 아니라 일반 음식 중에서도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붉은 육류, 세계 각국의 요리들이 닭고기, 쇠고기를 오래 끓여서 육수를 낸 뒤에 요리에 사용되는 이유는 육수에서 우러나오는 글루탐산 성분이 음식의 감칠맛을 더하기 때문입니다. 붉은 육류에는 글루탐산 성분뿐 아니라 철분도 많은데 이는 체내 염증 반응을 증가시킵니다. 식품 업계에서는 식품 첨가물인 MSG나 쇠고기에 들어있는 자연산 글루탐산이 다 똑같은 것이므로 MSG가 안전하다고 실컷 먹어도 괜찮다고 주장을 하지만 오히려 정성껏 끓인 육수를 할지라도 지나치면 좋을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유나 두부를 포함한 대두 제품 역시 글루탐산 함량이 높습니다. 버섯과 토마토에도 글루탐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토마토를 끓여 만든 토마토 소스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MSG를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담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호식품으로 필요한 사람들과 좋아하는 사람들만 알아서 먹으면 그만입니다. 각자 알아서 할 일입니다. 다만 안전하다, 괜찮다 이런 정보의 왜곡만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폐암에 걸린 사람에게 의사가 금연을 권고하는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MSG를 먹으면서 편두통은 절대 고치지 못합니다. 또한 체중 감량이나 비만 치료도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MSG, 글루탐산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